돼야 그래도 그냥 노후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150에 200 정도에 대한 임대사업 같은 거를 할 때 나한테 어떤 이득과 불이익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준비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도 제가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 뭐 좀 못하게 했던 이유들 왜냐하면 부동산은 부증성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지만 늘어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 지역적으로도 부증성에 대한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택지 개발이 많은 쪽들은 부증성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매일경제나 이런 신문에 보면은 매물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뭐 천안에 있는 원룸 주택들, 뭐 새만금에 있는 원룸 주택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저금리에 막 보면은 수익률이 15%야 막. 예? 그런 걸 왜 팔까요? 비정상적인 거죠, 사실. 비정상적인 거고, 또는 지금은 15%일 수 있지만은 나중에 퇴물도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파는 이유는. 현재 15%의 수익이 나오면은요, 사실 해외 펀드 자금까지 다 들어와야 되는 수익률이야. 현재 전 세계적인 저금리에서. 근데 그걸 매각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는 토지에 대한 부증성이 없는 거죠. 예, 들어오세요, 안으로.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를 하지 않는 이상, 수요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증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모든 나눠갈 수 있는 돈의 몫이 늘어나는 만큼으로, 그죠? 그럼 수익이 점점 그러니까 수익은 이만큼 있는데 분모는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수익은 고정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수익은 고정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분모가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그 부증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늘어나면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당장의 수익률을 보다는 현재는 지금 우리가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의미는 노후에 떼돈을 벌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수익성을 보는 거, 우리가 투자에 대한 수익성보다는 투자에 대한 수익의 안정성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뭐 역세권이 됐든 또는 안정적인 곳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젊은 분들한테는 또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젊은 분들은 한 번 더 망해도 보고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한번 망해도 보고 정신도 한번 바짝 차려보고 망했으니까 일도 한번 더 열심히도 해보고 또 아니면 돈도 한번 벌어보는 거고 그냥 잘 됐을 경우에 약간의 도전적인 투자. 젊은 분들은 그런 것들 그렇다고 해서 뭐 터무니없는 데다 투자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약간의 도전 정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좋고 나이대마다 다 달라요.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좀 속도가 빠른 쪽에 연세가 많은데 뭐 한남뉴타운 막 5구역에 투자를 해갖고 입주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될지 어떻게 알고? 네? 그죠? 입주했는데도 여기가 어딘지 몰라 막. 신격호 검찰청 가고 여기가 어디냐 막 그랬잖아요. 그죠? 신격호 누군지 아세요? 롯데 뭐 입주해갖고 여기 어디냐면 그 뭐 좋은데 입주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죠? 나이에 따라 다 달라요. 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젊을 때는 고생 엄청나게 하고 좋은 집에 미래 위해서 그냥 미리 투자해놓고 되든 말든지 간에 열심히 살아라 그냥. 젊을 땐 그럴 수 있는 거고. 연세가 드시면은 미래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당장이 중요한데 그럼 당장에 행복한 걸 추구해라. 그래서 나이에 따라 다 투자 방법도 달라요. 보험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그렇잖아요? 어린애들 이런 애들은 학자금 보험 들지 안 보험 안 들잖아요. 네, 똑같다 그냥. 보험이랑 다 상품이 다 달라요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간에 서울 시민들 적정 노후 생활비가 251만 원이다. 뭐 소득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는. 그래서 이거는 쉬는 시간 한번 이건 제가 한꺼번에 요런 그림들은 이제 요번에 발표한 자료이긴 한데 제가 이 거꾸로 해갖고 다시 정리를 한 건데 요거는 한번 사진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찍게 해드릴게요. 지금 찍지 마시고 잘 안 보이니까. 전국이 있고 조정대상 지역이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있고 투기지역이 있고 점점 규제가 커지는 거고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는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조정대상 지역은 전국의 일반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쉬는 시간에 찍게 해준다니까 꼭 그러죠. 그쵸?
그죠? 팔 찍어요, 팔. 글씨가 가려진다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찍으면 글씨 다 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기가열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거 투기지원 포함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규제예요, 규제. 규제라, 전국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 되는 주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 커질수록 제한되는 게 점점 많아요. 점점 많아지는 거고. 조정 대상 지역은 그래서 지금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다주택자 중과인데 다주택자 중과는 전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의 내용을 투기가열지구, 투기지역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기가열지구, 투기지역도 다주택자 중과가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조정 대상이긴 하지만은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안 받는다라는 의미고. 이제 어떻게 보는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모든 거를 받는 투기가열지구가 투기죠. 이제 그림이 거꾸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지금 성남시 분당구랑 대구수성구가 이제 2017년 9월 6일 날 추가 지정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이 40개인가요? 40개인가 42개인가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2주택에 대한 중과가 이제 해당되고 3주택은 또 3주택에 대한 중과가 별도로 더 추가 포인트가 20%가 올라가요. 2주택일 때는 10%포인트가 올라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고. 이건 조금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건 좀 쉬었다 하는 게 낫겠네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고 50분, 지금 50분 금방 지나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이거 마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를 팔 때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의미는 모든 주택이, 그러니까 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걸 팔 때야. 다주택 중과가 되려면 다주택 모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어디까지는 내가 다주택으로 인정을 받느냐? 네? 여기에 있는 조정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중과가 이제 10%에서 20%, 3주택 이상은 20. 조정 대상에 있는 매물을 팔 때인데 여기에 있는 걸 팔면 얘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에 하나를 또 갖고 있어. 조정 대상 외에도 갖고 있고 여기에 두 개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중과겠죠? 그렇죠? 여기에 두 개, 세 개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중과야. 근데 외부에 갖고 있는데 여기에 갖고 있으면 얘는 이걸 팔 때 1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이게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것만 공부를 하면 돼요. 요게 뭐냐? 조정 대상에 있는 거는 당연한 거. 당연히 다주택에 포함. 근데 조정 대상 외에 주택이 있을 때, 조정 대상 외에 있을 때, 얘가 외에 있는데 1주택이냐 2주택 판정이냐는 얘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수도권 하면은 어디가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그쵸? 서울, 경기, 인천까지예요. 광역시에도 포함되지만 수도권에도 포함되고 광역시에도 포함되는 게 이제 인천이죠, 그쵸? 그래서 5대 광역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다주택에 해당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수도권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지만 5대 광역시에 있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매물을 팔 때 다주택에 해당되는 외야. 해당되는 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이해 가세요? 이해 가셔야 돼요. 자, 근데 기타 지역. 이거 외에 기타 지역은
또 안 들어가요. 그쵸? 기타 지역은 또 이거 외의 외 지역이죠. 그쵸? 중가에 해당 안 되는 외 지역이에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 인천, 대전, 대구에는 읍면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전 빼고 다 있어요. 인천은 강화 울진군이 있고 대구 달성군이 있고 부산 기장군이 있고 울주군이 있어요. 기타 지역은 기준시가 3억이 넘어야지만이 주택수에 산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군지역이 있고 군지역에 있는 것들은 3억이 넘어가야 돼. 그래서 뭐든지 다 중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혹시나 본인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중가 때문에 못 판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중가에 포함이 되는 거고 이 두 개의 외지역 조정대상 안에 있는 건 무조건 해당되는 거고 조정대상 안에 포함되지 않는 외지역 네? 외지역도 포함이 되는 게 있다. 포함이 되는 거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5대 광역시 중에도 군지역은 읍면 군지역은 기타 지역으로 포함되는데 기타 지역은 기준시가 3억이 넘어야 된다. 그 되게 쉽죠? 쉬운데 모르고 계셨죠? 쉬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혹시나 기타 지역에 있는 주택 때문에 못 파셨다면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다주택 중가에 이제 해당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기타 지역이 아님에도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정대상 지역 이상에 있는 걸 사면 중가기 때문에 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여기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기타 지역이 아님에도 빠지는 주택으로 할 수 있는 게 임대사업 외에 없다 거의 그냥. 네? 그러니까는 살아가는 것과 빠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교집합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투자할 게 나와요. 그러면은 빠지는 쪽으로 항상 돈은 몰리게 돼 있거든요. 뭐 어디 규제에서 빠지는 쪽으로 돈이 막 왕창 몰리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에 분당이 빠졌더니 분당으로 왕창 돈이 가가지고 분당이 쫙 올라가다가 지금 뭐 묶어놔도 그 관성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냥. 부동산은 관성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안 떨어져요. 이게 가다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그래서 상승률이 떨어졌다 그러지 하락한다는 말은 안 해요. 잘. 급등 이후에 상승률이 떨어졌다 그러지 급등 이후에 바로 하락했다 뭐 마이너스다가 아니야 그냥. 예? 상승률이 떨어졌다지 올랐는데 좀 덜 올랐다지 내일도 올랐는데 덜 올랐다야. 무슨 말인지 가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르던 게 이렇게 오른다라는 뜻을 의미해요. 이렇게 오르던 게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언제 사실 거예요, 그러면? 네? 언제 사? 나 궁금해서 그래요. 오를 때 올라서 못 샀고, 떨어질 때 떨어져서 못 사고, 선거 지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사실지 궁금하더라고. 살 돈은 있으세요? 자, 이제 중가 대상에서 빠지는 것들이 이제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인데 이것도 3월 말로는 끝나요, 이제. 단기 임대는. 4년짜리 임대는 3월 말에 끝나. 그래서 단기 임대를 놓으면, 우리가 4월부터는 이제 무조건 준공공 임대로 가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중가주택이 있고, 세금 되게 헷갈립니다, 사실. 중가가 있고, 거주자 비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거주자 비과세. 지금 단기 임대로 3월 말 이후로 가면은, 이 주택을 팔 때, 단기 임대로 여러 개를 놨어요. 그리고 내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주택을 팔 때는 단기 임대, 4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내는 단기 임대는 다주택자 중가에 해당이 돼요. 다주택자 중가에. 해당이 안 되는 거는 중가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거주자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해당이 돼요.
근데 얘를 팔 때는 다주택자의 중과는 얘가 해당이 된다니까는. 그러니까 3월 말 이후에는 무조건 준공공 임대로 가시는 게 정상이야, 그냥. 예?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거주자 비과세를 판정할 때는 얘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켜주지만 다주택자 중과를 할 때는 얘는 판정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막 이렇게 막 공부를 할 때 활기가 넘치면 원래 안 돼요. 그럼 맨날 공부만 해. 계속 공부. 자기가 또 모르는 게 있는지 알고 막 계속 공부해. 머리도 안 좋은데. 그러면서 투자할 시기를 계속 놓치고 그냥 대충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꾸. 네. 막 공부할 때 막 이렇게 초롱초롱해지면 별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다 귀찮고 어디를 해야 되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좀. 네. 자, 2018년 3월 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31일까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어떤 전문가들은 뭐 모든 게 다 임대사업자를 내면 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아주는 것과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주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야. 그러니까는 등록은 다 받아줘요. 100억짜리도 받아줘. 임대사업은 우리가 뭐 준공공임대는 85제곱미터 이하만 되고 무슨 기준시가 6억만 아니에요. 받아주긴 다 받아줘요. 근데 혜택이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혜택은 기준시가 6억 이내여야 돼요. 혜택을 받으려면. 그래서 큰 주택들을 우리가 사서 임대를 나가지고 본인이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일단은 그러면 나중에 하면 집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혜택을 못 받는 6억을 넘으면 혜택을 못 받는다니까. 다주택자 중과 그러면 기존 거주주택 비과세 할 때도 주택수에 인정이 돼요. 인정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네,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준시가가 세무서에서 그렇죠. 나오는 그 주택은 주택 공시 가격을 띠잖아요. 예, 주택 공시 가격. 등록시 기준이에요. 등록시 기준이에요. 보통 기준시가가 뭐 5월 말인가에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5월 말 전에 등록을 하면은 작년도께 되겠죠. 올해 건 안 나왔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가세요? 네. 등록하실 거 있으시죠? 없어요? 그냥 궁금만 해요? 했어요. 예. 등록시예요, 등록시. 그래서 등록시 현재 지금의 기준시가가 있냐 없냐. 6월 1일 날 되면 올해 게 되겠죠? 5월 말일 날 만약에 발표를 했으면은 조세특례법상 해당되는 주택은 별도 이거는 뭐 옛날에 특례 기간에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 안 해주겠다 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2014년도에 샀던 것들 이런 것들은 조세 특례 기간에 했던 거잖아요. 자꾸 서로 틀린 말 막 주고받지 말고 그냥.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옛날에 조세 특례 했던 거 이런 것들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2000년도쯤에 한번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조세 특례 했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또 다주택수에 해당돼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2013년도에 했던 거는 주택수에 아예 포함이 안 돼요. 우리 2014년도에 그런 적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비과세 물건을 사면은 너 비과세 해주겠다 했던 거 있죠? 네. 뭐 그런 것들은 포함이 돼요. 5년이 지나도 해당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특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다 해당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파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 안 되는 특례주택들인데, 막 베란다 넓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막 30평대인데 막 2m 되는 아파트들. 뭐 상도동 같은 경우는 레미안 3차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특례로 했다가 다시 변경된 아파트들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요. 그런 것들은 또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특례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 주택에 대해서 얘가 다주택에 포함 안 되는지 비과세 요건이 유지되는지 알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혹시 본인이 특례 기간에 샀던 안 좋았을 때 산 사람들은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모르면 상담을 하셔야 돼요. 내 걸 팔아면 중과가 안 되는데 중과가 되는지 알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가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 팔았는데 비과세가 안 되는 사람들도 계세요. 이런 것들은 항상 별도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근데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라고 그냥. 네? 그래서 혹시나 본인 주택을 팔 때 내가 이런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택이 내 주택에서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례 기간에 샀던 것들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등등등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기타 지역이 아님에도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음에도 다주택 중과에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들도 다주택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이제 2017년도에 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뭐 그 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활성화라는 말을 쓴 것, 주택자가 붙고 부동산이 붙고 나서 활성화가 붙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거의 다 규제야. 나머지는 활성화라고 붙어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안들이 맞으면서도 못 하시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은 뭐 쭉 우리가 다주택자 중과에서도 빠지고요. 그쵸? 예? 다주택자 중과에서도 빠지고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지금 포함이 되는 거고, 또 소형주택들만에 대해서만 또 해주는 여러 가지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해당되는 주택들에 대해서 교집합이 사실은 투자를 할 곳이거든요. 교집합. 근데 그럼 교집합도 지금 현재 규제 대상이라 생각을 하고 피해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규제 대상에서 피해 있는 곳 쪽으로 돈은 몰려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만약에 없어지면 모르는데, 돈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면은 이렇게 물이 막 여러 갈래로 흘러가고 있다가 돈이 흘러가는 어떤 곳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물이 막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론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막은 거고, 막았다는 뜻은 글로 돈이 안 흘러가고 나머지 규제가 아닌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면 현행법에 있어서 현행 부동산 상황에 있어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떤 건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죠? 그래서 현 정부 개인 소유 부동산 정책 관련 유일한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증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임대사업자를 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준시가 6억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다 줘버리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외곽에 있는 소형주택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엄청 등록이 되고 있고, 강남은 그냥 증여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면은 밥값만 12억이에요, 밥값만. 생활비가 12억이야, 생활비가. 생활비가 12억이다. 생활비가 12억이면 12억 있으면 겨우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40년 더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죠? 그럼 결론은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은 치킨집도 포화 상태가 되고 편의점도 포화가 되고 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지금 은퇴자들이 누적이 되면서 본인들이 살아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가는 거잖아요. 직장인들이 편의점 한 거 아니잖아요. 직장인이 치킨집 한 것도 아니고 직장인들이 파리바게뜨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은퇴자들이 한 건데, 은퇴자들이 별도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점점점 시장이 잠식되는 속도가 커져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퇴직하는 사람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1960년생부터 90년생까지가 거의 3천만 명이니까 매년 은퇴를 100만 명씩 하는 거잖아요. 매년 은퇴를 그냥 단순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어마어마한 수치. 100만이라는 건. 살아갈 수 있는 소득이 이 정도 되지 않, 이거 외에 뭐 있겠냐라는 거죠. 근로 못하고, 사업도 뭐 잘 안 되고, 이자 받으려면 돈이 되게 많아야 되고, 뭐 배당 주식 한 20억 있어야 1,000만 원 배당 받을까 말까 할걸요, 아마? 삼성전자 주식 기준으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고. 그죠? 자, 임대 종류들. 어떤 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본인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집합 건물 상가를 할 건지, 단일 건물을 할 건지, 소형 아파트 상가를 할 건지, 다가구 다세대를 할 건지. 뭐 주택 부분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 주택 부분이 소액으로 할 수 있고, 그냥 역세권. 우리 상가 같은 경우는 아주 위치가 안 좋으면 공실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땅값이 장사 잘 될 만한 곳은 또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대로변에 있는 거랑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랑 아마 똑같은 주택을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월세에 큰 영향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상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상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주택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소액으로라도 좀 비슷한 수익률을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고가의 주택들과 비슷하게라도. 그래서 소형 주택에 대해서 40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 혜택이 또 준공임대 들어가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주택에 대한 개념이 그냥 투자다, 투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는 하셔야 돼요. 투기는 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투자 자체도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발생을 해야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그냥 투자는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에요. 투기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활성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걸 막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 쪽으로는 가주는 게 맞다. 그냥 보면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투자. 내가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이다. 그냥 나를 보호하는 거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냥 떠나서 얘가 얼마가 오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수단의 하나이다. 내가 일을 못하니까 내가 집을 사면은 거기에 있는 세입자가 나 대신 일을 해주는 거다. 개념은 이렇게 확 바꾸셔야 돼요. 개념 자체를. 그냥 세입자가 나한테 100만 원씩 주면 그 세입자가 만약에 월급이 300이에요. 얘는 3분의 1을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거야. 나한테 돈 내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집이 3개 있으면 각자 300만 원 버는 세입자가 나를 위해서 한 달에 10일씩 일을 한 거야. 그냥. 그럼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니까 나 대신 3명이 10일씩 일해주면 나는 30일을 일한 거잖아요. 그 개념이야. 그 개념. 예? 개념 자체를 투기도 아니고 그냥 나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거죠. 생산 수단을 갖고 있어야 우린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생산 수단을 갖고 있어야 돈을 벌어요. 이건희 신격호 회장 돈 벌고 있어요? 안 벌고 있어요? 돈 벌고 있어요. 일을 안 하죠. 일을 안 해. 못 해. 근데 돈을 벌고 있어. 생산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일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생산 수단의 하나로서도 부동산을 바라봐야 된다. 젊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고. 젊은 사람은 도전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고. 여태까지 재건축도 못했는데 예? 뭐라도 하나 뒤집어질 곳에 하나 먼 도착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예. 아니면 똑같이 뭐 그때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 예. 생산수단으로서의 주택, 신규주택 거주에 대한 욕구. 이 재건축도 사실은 정책으로 맞는데 한계가 있죠. 집 되게 많은 사람은 오래된 주택에 사는 사람이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뭐 청약하면 당첨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맨날 후진집에 살아야 되나? 청약하면 당첨도 안 되는데 결론은 조합원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은 조합원이 돼서 자기가 미리 신규주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규주택 갈망을 어떻게 막아요? 못 막지. 그렇지 않아요? 세금 줘도 하는 거지. 초과이익 환수해버리면 그 갈망은 1:1 재건축으로 변해버려요. 이득을 자기가 안 봐도 돼. 그냥 자기 신규주택 살면 되니까 1:1 재건축이라고 다 피해가겠다라는 거야. 그냥. 한계점을 갖고 있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공개념을 가지며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가졌을 때 모든 사람이 압구정동에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살아요. 압구정동 뭐 되게 오르니까 뭐 되게 예? 뭐 되게 실망들 하시더라고. 마치 어제 살 수 있었던 사람처럼. 예? 올라서 못 사는 것 같아. 막 뭐 되게 실망하길래 왜 올라서 못 사냐고. 어제 살 수 있었냐. 올라서 못 샀어요. 그렇죠. 20년 가격에 살려고 하니까 못 사는 거지. 네. 네. 한계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공 임대에 대한 양도세가 100분의 10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준공공 임대를 하면 계속 세액을 감면하는 자료예요. 양도소득세를. 아니에요. 올해까지요. 준공공 임대를 내면은 양도소득세 100% 100 감면해주는 조항. 내년에도 준공공 임대는 가능해요. 근데 100분의 100 감면은 올해까지야. 예. 예. 내년에도 4년이 가능하고 내년에도 8년이 가능해요. 4월부터 4년이 가능하고 8년도 가능해요.
4월부터는 4년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는 거야.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고 다주택자 중과할 때 그 주택은 해당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등록을 할 수 있는 거랑 혜택을 받는 개념 다른 거예요. 올해까지 중공업 임대를 등록하고 해야 되는 의미는 양도소득세 혜택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 등록도 가능해요. 내년에 해도 되는데 올해 해야지만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세특례 제한법 97조 5항이에요. 예? 조세특례법이에요. 특례법. 특례는 뭐예요? 한시적. 기간을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례법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뭐 쭉 다 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야. 올해까지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30, 40% 안 낸다라는 뜻은 또는 다주택자가 50%를 안 낸다라는 뜻은 그냥 일반 다주택자들보다 투자에 대해서 반만 성공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남들은 100% 성공을 해서 세금을 50%를 내는데 나는 투자에 대해서 반만 성공을 해서 안 내면 그 사람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투자에 대한 리스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8년이나 10년을 갖고 있냐? 평생을 하셔야 돼요. 8년 있다 10년 있다 뭐 하실 건데요? 치킨집 하실 거예요? 은퇴해서 임대사업 10년을 하다가 너무 지겨워 10년 동안 못 할 것 같아. 뭐 하실 거냐라는 거죠. 그냥 평생을 하십니다. 대부분 임대사업자 하신 분들은 평생을 하세요. 단돈 50만 원이 들어와도 그걸 못 나요. 허전해. 언제부터 하셨죠? 임대사업. 언제부터 하셨어요? 임대사업 하다가 그게 안 들어오면 허전하겠죠? 허전해요. 그 준공공 10년 하고요. 그냥 자동으로 놔두면 그냥 연장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다 해당이 돼요. 네. 네. 폐업만 안 하면 돼요. 네. 등록할 거. 그래서 10년 이상이잖아요.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대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거. 10년 이상. 네.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준공임대는 혜택을 주면서 좀 소득세도 75% 세채 이상이면 75% 감면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1,000만 원 낼 거 250만 원만 내면 돼요. 1년에. 일반 소득세 4분의 1밖에 안 내요. 월급쟁이의 세금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월급쟁이의. 재산세도 감면이 돼요. 소득세도 감면이 돼요. 어마어마한 혜택이에요. 어마어마한 혜택. 세율 자체도 굉장히 낮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 100분의 100 감면 받으면은 감면 받은 금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별도로 내긴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에 등록해서 상관없어요. 2014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 작년에 사고 올해 등록했으면 올해 등록하면 100분의 100 감면 못 받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감면 받아요. 보면은